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북한의 강경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 취소한 데 이어서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리비아식 핵폐기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가 따르는 건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이다 라고 대응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남북미 3국의 복잡한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오늘 1부에서는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 현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미국 현지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아침 뉴스 브리핑 꽁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화가 났고 미국은 달래기에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딱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가 추진 중인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에도 이제 반발을 했는데, 네네. 요약하면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말 듣지 마라. 예. 그는 사이비 우국지사다. 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리비아식 방식 안 따른다. 예. 핵폐기하고 정권 무너지지 않았느냐. 예, 뭐 이 예. 얘기 같아요.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거다.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며 우리는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 네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애써 모른 척하는 듯한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이고요. 이 세러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핵폐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틀은 없다. 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북한이 지금 나오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거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양반이죠. 요즘에 나오는 표현 보게 되면. 특히 이번에 표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굉장히 신랄하게 욕설 섞어서 하던 거에 비하면 네네. 예, 특히 볼턴을 겨냥하면서도 그런 표현들은 안 썼다.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네네. 트럼프 그러면 대통령 모델이 트럼프 모델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관심사인데 예. 리비아 방식이 아닌 제3의 일이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오크리치 테네시주에 있는 그곳까지 북한의 그 핵폐기한 내용물들을 옮겨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볼턴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입장 뭐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작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송영무 장관 문정인 대통령 특보 또다시 또 약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그 표면적 사유로 어찌됐건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로 이제 내건 것은 한미 공군 맥선더 훈련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과 어제 오전 8시에 긴급 회동을 가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군 전략 폭격기 B-52가 이번 훈련에는 불참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송 장관이 이제 문정인 특보하고 그 이후에 오찬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오후에 이제 국회에서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이 송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내일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예.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송 장관이 맥선더 훈련은 전투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B-52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또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정작 송 장관하고 브룩스 사령관이 나눈 얘기는 한미 당국 간 비밀로 붙이기로 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문특보가 아주 민감한 시기에 대외비 내용을 공개를 한 셈이 돼버린 겁니다. 네네네. 이 얼마 전에도 주한미군 발언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이분은 좀 말하고 싶은 거를 좀 잘 참지 못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한간에서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특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대신해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민감한 시기에 그 장관과 특보가 이렇게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지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 엇박자 얘기하는데요. 경제팀에서도 뭐 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이 그제 이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정책,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은 어제 이제 국회 재정위원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예.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다시 거듭 확인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 다시 경험이나 직관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견이에요, 이건. 재차 답변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떠냐? 통계청이 어제 안 그래도 고용 동향 발표를 했죠. 네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2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입니다. 예. 취업자 수가 이렇게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기록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용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엇박자보다도 중요한 것은 팩트 아니냐. 예, 그렇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팩트를 숨겨서는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사실이 분명히 나와야지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진 침대 이 매트리스 방사성 물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이렇게 좀 확산될 그런 여지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게 매트리스 속 커버, 스펀지에 포함된 음이온 파우더고 그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바로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 이 모나자이트를 대진 침대에 판매를 한 업체가 예. 다른 업체들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 숫자가 무려 66곳. 아, 예. 그리고 이게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도 사용이 된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훨씬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관련 제품들을 한 번 이상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네. 이거는 또 다른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다. 아, 참나.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심각하네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고. 예. 자, 그래서 빨리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장 우선 해야 될 일이 이 모나자이트의 수입량. 네네. 그리고 판매처. 전수조사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네.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정부 차원의 국민 건강, 보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뭐 정말 백지화가 될까요? 한미 맥선더 훈련 문제 삼은 건데요. 어제는 구체적으로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에 대해서 비판도 했죠.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역임하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통일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오는데 그렇게 순탄치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태도 변화 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예. 지뢰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네네. 하나가 터진 건데요. 예. 볼턴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볼턴 그러니까, 사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네. 어울리지 않는 참모가 존 볼턴 NS 보좌관이에요.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북한 붕괴론자입니다. 그리고 네네. 대북 협상 무용론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강조한 그러니까 5월 10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다 온 뒤에 북쪽의 반응이 이제 만족한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네네. 대안에 대한.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사흘 뒤인가 5월 13일 볼턴 보좌관이 방송에 나가서 말하자면 보상은 없다. 선 핵 포기 후 네. 보상 또 CVID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여러 문턱을 높이는 얘기를 했어요. 완전 무장해제하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찬물 끼얹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요. 담화문 통해서 얘기한 거 보면은 이제 볼턴식 해법 언급한 것 같은데요. 리비아식 핵폐기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 리비아의 말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핵폐기 관련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예. 내부에서 이 언급하던 리비아식 핵폐기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으로 네네. 하겠다 이렇게 그게 그 트럼프식 모델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답을 내놓은 건데요. 예, 이제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이제 입단속을 시켜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볼턴이 북핵 회담을 날려버리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문제겠죠. 예. 그래서 북이 지금 반발하는 게 우리를 구석으로 계속 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북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사실 2개씩 선행 조치를 주고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북과 미국 사이에는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북쪽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하겠다. 네. 발사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폐기장을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예, 풍계리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선행 신뢰 조치죠. 예. 거기에 이제 또 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간절히 듣고 싶은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 말은 미국으로부터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대목을 준 거지요. 체제 보장인가요? 예? 체제 보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인정, 존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끝에 가서 그 국가 승인 또 국교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종전을 축복한다고 한 얘기인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종전이 안 되고 휴전 상태에서는 적과 적이잖아요. 휴전이니까. 예. 종전이 되면 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과거에 적국이었다가 지금 아주 협력적인 관계로 된 나라도 있지 않냐. 네네. 베트남 같은 예를 든 거지요. 예. 이런 그 흐름과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것은 좀 엇박자가 난 거예요. 지금 아까 지뢰밭이 몇 개 있다 그랬는데 최소한 4개의 지뢰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 네오콘이 있죠. 네네. 북핵 협상 무용론자이고요. 그다음에 반 트럼프 대통령파라고 할까요? 네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언론 등등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걸 못 믿어하고 네네. 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실패해야 된다 또 이런 정서도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이게 이제 지뢰밭이고 또 일본 아베 총리도 중요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지뢰밭이고 예. 또 우리 국내에 보수 여론 또 보수 야당도 이제 지뢰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볼턴이라는 지뢰가 하나 터진 거라고 봅니다. 정리가 아주 좀 깨끗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네오콘 쪽에 지뢰는 터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 트럼프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언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공 외교가 필요한데요. 네네. 그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소홀하게 취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다가도 국회에 좀 요청을 하시오. 예. 국회에서라도 뛰어가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주로 만나고 언론도 전문가들도 접촉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하는 공공외교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지금 두고 보는 형편인데요. 네네. 트럼프가 하는 일은 뭐든 안 된다 하는 기류가 사실 워싱턴 내에 강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기를 지금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어제 이 시간에요. 그 하태경 바른미래당 그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되는 건 막지 못한 건 청와대 책임이다. 청와대 책임론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지뢰밭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위급 회담 빌미를 줬죠. 연기 빌미를. 이제 공군 훈련인데 여기에 이제 국방부가 브리핑하면서 뭐 역대급 운운하면서 이번에 최초로 스텔스 전투기들이 뭐 8대나 참가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예.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예. 이게 오히려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게 공격 훈련이 아니고 방어 훈련이다. 연례적인 이런 좀 로우키라고 할까요? 좀 이것을 좀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네네. 당장 북한이 대북 선제 타격용 훈련을 하는 거 이거는 판문점 선언에 어긋난다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왔잖아요. 네네.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는 국방부의 실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훈련도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 해왔던 훈련의 한 일환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한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말하자면 공격용 전투기가 대거 참여한 것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그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양 정상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남북 정상 한 라인 설치되기도 했는데 이 통화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청와대 한 라인은 또 있지만 지금 여러 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지금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또 판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경고인데요. 중간에 이제 대미 경고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반발한 것도 수위가 굉장히 이제 낮은 거죠. 자제된 거예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개인 성명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낮은 수준의 이제 반발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 또 김계관 부상의 그 성명 발미에도 이런 얘기 들어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나온다면 우리는 응당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도 즉각 대응을 한 거죠.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미국도 비핵화 달성하기 위해서는 볼턴 입단속도 좀 시키고 리비아 굳이 그렇게 반발하는 무슨 시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비아식이라는 말도 좀 피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북한의 그 입장은 판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쪽에 좀 무게 중심을 더 실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거기에 상응한 북이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군사적 위협 중지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다면 우리는 핵을 내놓겠다는 거니까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군사적 위협 해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훈련 맥선더 훈련이 거기에 분명히 어긋나는 측면 북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체제 안전 보장 그 얘기보다는 계속해서 문턱은 높이고 의제는 넓히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또 인권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하니까 인권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은 북핵 문제지 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는 그런 볼턴 보좌관의 그런 언행 이것이 결국 이런 문제를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그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미국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줄 건 주는 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내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은 내놓을 용의를 이미 밝혔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지금 간접적인 언급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북이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언급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새 아침 2부. 요즘에 그 검찰 내부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2부에서는 이 이야기 잠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요즘 아주 뒤숭숭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까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준 법조팀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사건 발단된 게 안미연 검사의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네네.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안미연 검사인데요. 네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전임 검사에게서 넘겨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약 2달 뒤인 지난해 4월 최용집 강원랜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을 불구속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러자 부실 수사라고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제2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안 검사는 제2수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이 있었다며 그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지난해 12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고 결국 권 의원은 물론 권 의원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면피성 소환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증거를 좀 더 확보해서 철저히 수사라는 취지였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문 총장 역시 질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신 기자, 이게 보면은 네.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안 검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는 한 기수 선배죠. 네네. 권 위원장은 1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문 총장하고는 서울중앙지검과 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국정감사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인지 여당인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도 권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비공개로 소환됐다며 검찰을 감사하는 법사위원장이 주는 무게,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얘기하겠지만 권성동 의원의 영장 청구 방침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그 입장 발표가 오히려 논란에 좀 기름을 붓는 격이 됐어요. 네네.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은 지난 2월 안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 인터뷰하면서 수사 외압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단으로 꾸려졌는데요. 안 검사 기자회견 3시간쯤 뒤에 이 수사단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문 총장이 수사단을 꾸리면서 독립적인 수사를 약속했는데 출범 당시의 공언과는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건데요.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문 총장이 보류시켰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수사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지난해 말 춘천지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검사가 권성동 의원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면서 나올 때 다른 보좌관도 함께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이 김 부장에게 절차에 이의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예. 보좌진 소환 자체를 보고받지도 못했던 대검 반부패부는 안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뒤에 소환 통보 방법도 잘못됐고 정치인 보좌관을 소환할 때는 대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규도 위반했다며 지적했는데요. 수사단은 결국 이런 문제가 안 검사가 보좌진을 소환하지 못했다며 직권남용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 앞서 안 검사가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할 때는 한 차례는 대검에 보고를 하고 네네. 한 차례는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수사단은 이 밖에도 17가지 정도를 김 부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문 총장은 이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전문 자문단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또 이 같은 수사권 지휘는 총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문 총장도 어제 출근길에서 검찰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게 뭐 외압이다, 항명 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대검에서 열리는 전문 자문단 회의가 고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18일 그러니까 대검에서 전문 자문단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네. 조사단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예. 남은 거는 이제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 대검 반부패부장을 기소할지의 문제인데요. 네네. 앞서 수사단은 김 부장을 기소하기로 하고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를 요청했죠. 네네. 하지만 문 총장은 비전문가들이 포함된 심의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맞섰고 네네. 결국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 자문단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자문단이 이제 김 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낼 경우에는 문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입니다. 네. 반대로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이번 사태는 봉합 국면으로 맞게 되겠지만 수사단은 법리 검토가 미비했고 과도한 항명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신 기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신현준 법조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방선거 관련 소식 한번 알아보죠. 지방선거 한 달여 앞에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도 열렸습니다. 당 조직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됐죠. 공동선대위원장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 됐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얼마나 힘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잘 꾸려갈 수 있느냐라는 시험 때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년 평가받는 이제 그 심판대 역할 뭐 얘기하셨는데요. 성과 자신하시는지요? 예, 1년 됐기 때문에 성과가 뭐 가시적으로 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씨 뿌리고 잘못된 왜곡된 것을 고쳐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남북 문제라든가 대결 구조가 이제 평화 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북의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 국정 운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국정 운영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국정 노력에 대한 그런 힘을 뒷받침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최근에 지금 조금 더 언급하셨습니다만,
많은 그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보수도 한국당에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보수 표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이제 영남은 한국당, 네네.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왔는데요. 예. 이제 그러한 지역적 구도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영남에서도 당연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 호남에도 보수적 성향이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한 구도가 혁파돼야 될 필요성은 물론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제는 지역적 부분에 의해서 편가르기가 되는 구조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특히 이제 종래의 자유한국당, 특히 민주당한테는 어려웠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의 상당 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저희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그쪽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슬로건을 보면요.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결코 이제 국민들이 뜻과는 배반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께서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하지 않죠. 네네. 어떻게 남북에 전쟁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을 평화로 바꾸고 있는 노력을 통째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막 어거지를 쓴다고 해서 국민들이 귀담아 들으실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의 남북관계의 호전이라든가 평화를 지향한다든가 또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절대적으로 박수와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의 그 배경에는요, 그 여야가 하기로 한 드루킹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기간이라든가 범위 놓고 의견차가 있는 모양인데요.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혹도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으로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마땅한 것이고요. 또 그럴 필요성은 야당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여당 입장에서도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잘 타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법조팀장 연결해서 검찰 상황 그 전화 연결을 통해서 내용 알아봤었는데요. 이 문무일 총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 수뇌부도 수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야당 측의 주장도 있고 그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법조 출신이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검찰권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과도했냐 아니면 적절했냐 여부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봐야지 곧바로 지금 야당이 하는 것처럼 검찰총장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정치 공세나 좀 침소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또 그에 따르는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론이 있기 때문에요. 자, 선거 막판에 보수 야당의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연대를 통해서 큰 쇄를 불릴 수도 있다. 이러한 그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있을 것이고 뭐 야권의 단일화 문제도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참다운 일꾼을 뽑고 또 지역의 지역정부도 지자체도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또 지역의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또 지역 정부의 운영 등에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